안녕하십니까. 자, 스페셜 5분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3월 이하의 기간을 휴업하고자 하는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럼 3월 이하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았죠?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개업공사가 폐업을 한 때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우리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닌데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 신고는 휴폐업이라고 기억합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른 부분하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죠. 틀렸어요. 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도 빠져야 되죠.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니까. 그래서 2번 정답이 됐습니다. 틀렸죠? 3번입니다. 휴업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6월을 초과하는 부득이한 사유,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이 있죠. 그래서 기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하고 최장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을 놓고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다. 등록 통지 받았어요? 그럼 휴업 신고 미리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을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럼 분사무소 휴폐업 들어갈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사업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중개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약 제도가 당연히 중요하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일반 중개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알아보셨어요? 주체를 바꾸는 질문인데 등록관청 틀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럼 일반 중개 서식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죠. 그러나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자, 1번 바로 정답 됐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를 요청한 경우라도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죠? 우리는 임의적 계약이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요청하더라도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되겠지만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전속 중개를 체결한 경우는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이죠. 7일 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이게 망신이죠. 망 또는 신이에요. 망 또는 신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맞았네요. 예, 그래서 다 맞았습니다. 이게 키워드죠. 7일 내 망 또는 신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죠. 다음 4번입니다. 전속중개 의뢰는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게 스발상이죠. 스발상과 거래한 경우는 중개보수 50% 내에서,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스발상과 거래했다 50% 내에서 개업공사가 지출한 소요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다. 50%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이걸 주의하시고. 자, 5번입니다. 토지의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 자, 임대차예요, 지금. 그러면 떠올릴 게 뭐예요? 공시가다. 그래서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 정도. 그러면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고요. 그 다음에 수세, 중개 보수와 취득 관련 조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시지가 아주 잘 내죠.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럼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 그럼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틀렸죠? 개공, 상호 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개업공사 상호 간이죠. 그래 틀렸어요. 정답 됐네요. 또
2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그럼 개인법인 안 따지고요. 단 중개법인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좀 맞고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회원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되죠. 그래서 5 빼기는 3이에요. 그죠? 정보처리 기사, 공인인증사 각각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내려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나오면 3개월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 승인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부터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의뢰받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에 1-1로 처벌하죠. 정보 관련 사항 위반.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죠. 자, 그럼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망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사는 공개한 중개물의 거래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용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죠. 예,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예, 그래서 맞고요. 그럼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 뭐예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고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해도 업무정지다. 자, 그래서 오늘 스페셜 5분 특강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